자, 쉬었나요? 자, 이제 우리 구역 지정의 지정권자는 한번 살펴드렸네요. 자, 지정 요청하고 지정 제한 보이죠? 자, 그거 한번 간단하게 볼 겁니다. 일단 지정 요청은 여러분 간단하겠죠? 자, 일단 지정권자는 우리 알다시피 시도지사나 국장이잖아요. 우리 시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건 누가 하죠? 시군구장. 또 국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중앙장이 요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우리 지방공사장은 국장에게 요청한다, 못한다. 지방공사장은 요청자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장에게 요청은 누가 한다고?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는 시군구장.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지정제한입니다. 지정제한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정제한은 시군구장한테 한다겠죠? 자, 누가 한다고? 시행자, 정확히 말하면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시행자 될 수 있는 자인데, 자, 이 자들 중에서 지정제한을 못하는 자는 누가 있다고? 국가, 또 지자체, 또 조합. 조합은 단위 문제 한번 나왔어. 지정제한할 수 없는 자 물어봤거든. 항상 여러분 조합은 언제 생긴다겠죠? 조합은 언제 생겨? 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나와. 왜 그런다고? 자, 조합원이 누구라고? 어디 토지 소유자? 전국에 있는 토지 소유자? 자, 매번 그 이야기 하네. 어디에 있는 토지 소유자?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개발구역이 지정돼야 돼, 안 돼야 돼? 지정이 돼야지 조합원이 나오는 것이고, 조합원이 있어야 조합이 된다겠죠? 그래서 이 단계는 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는 단계잖아요. 개발구역이 지정이 안 된 상태죠? 조합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지정제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지조 재배. 자, 시군구장한테 합니다. 자, 또 국장한테 제안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공출. 자, 공이 뭐죠? 공공기관장. 또 출. 정부 출연기관장. 자, 대신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도 국가기획과 관련돼야 됩니다. 그럴 땐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자, 반면에 자, 민간 시행자가 자, 국지조를 뺀, 자, 조합을 뺀, 자, 민간 시행자 있죠? 토지 소유자든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회사, 이전법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쭉 나오거든? 자, 이런 자들은 다 민간 시행자거든. 자, 민간 시행자가 지정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돼요. 자, 그때 동의는 뭐? 면삼위 이상 동의. 자,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면삼위 동의 이렇게 받으시고 또 제안을 하게 되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마음이 나겠죠. 어차피 제안이기 때문에 대신 통보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통보는 얼마 이내? 1개월 플러스 1개월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제안전 여러분 어차피 다 정리됐죠. 그죠? 그래서 일단 1개월 이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지정 규모입니다. 자, 지정 규모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거든. 일단 지정 규모가 나오면 도의적하고 도의적 외적 구별을 하겠죠. 자, 그래서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의지역은 여러분 주상녹, 보존 녹지 빼고 얼마 이상? 1만 이상. 공업은 3만 이상. 자, 도의적 외지역은 원칙이 얼마? 30만 이상. 예외적으로 10만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개발구역은 가장 작아봐야 최소 면적이 얼마? 1만 이상. 자, 그래서 자, 개발구역은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분할하더라도 각각 얼마 이상 돼야 돼? 1만 이상은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개발구역은 분할 시행이 가능한데 자, 분할하더라도 각각 얼마 이상? 1만 이상.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지정 절차 문제는 여러분 교재로 잠깐 봐드릴게 보세요. 자, 교재 보시면 84페이지 방금 봤고요. 방금 봤죠? 자, 85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거기 지정 절차 쭉 보이죠? 자, 흐름만 좀 잡아두시면 절차는 일반 똑같아. 자,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거치고 협의 심의 고시 공람 나오죠? 그죠? 의회 의견은 안 나와 있네. 어쨌든 기초조사 거치고 대신 이제 기초조사는 여러분 거기 하나 나온 게 원래 우리 국회법에서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 하위한다겠죠? 여기는 하위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주민 의견 정치 보이죠? 자, 주민 의견 정치는 국장, 시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장이 서류 보내가지고 시군구장이 일반적으로 주민 의견 듣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람을 거치는데 공고, 공람 나오죠? 자, 일단 올라가지 마시고 자, 포인트 마크 잡은 게 보세요. 일단 공고는 2개 이상 일간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14일 이상 열람을 시키는 것인데, 자, 10만 미만 보이죠? 자, 10만 미만이면 규모가 작다겠죠? 자, 이것은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디에 한다? 공보나 홈페이지만 공고해라. 신문에 돈 내려, 신문에 공고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자, 의견서 제출하고, 자, 반영 여부 통보는 30일 전에 나오죠? 여기는 30일.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여러분 번째죠? 관리계획은 의견서 제출하면 60일 이내 통보했잖아. 자, 근데 여기는 며칠이죠? 30일.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람기간 끝나고 공청회는 개최할 수 있어요. 오케이? 공청회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대신 얼마 이상이면 해야 돼. 100만 이상이면 개최 의무가 됩니다. 됐나요? 100만 미만인 경우는 공청회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어. 그렇게 봐두시고. 자, 협의입니다. 협의는 일단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하는데 국장과 협의된 경우 나오죠? 자, 100만 이상이고 국가계 관련 보인가요? 자, 그럴 때는 누구하고 협의하라고? 국장과 협의해라. 그래서 100만 이상 나오면 2가지 따라가겠죠? 2가지 뭐? 공청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또 한 가지 누구하고 협의한다? 국장과 협의한다. 봐두시면 되고. 자, 독일 심의 보이죠? 자, 여기도 똑같이 지구단위 보인가요? 지구단위 넣으면 여기도 심의를 생략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구단위 넣으면 심의 생략 사유가 되지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관리계획 결정할 때 어쩐다고 했어. 항상 여러분들 우리 지구단위가 나오면 자, 심의를 생략 사유가 되죠. 이게 2가지 나오잖아. 일단 국계법에서 어느 부분에 나오죠?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 자, 개발행위 허가할 때 지구하고 성장이 나오면 독일 심의를 거친다, 거치지 아니한다. 거치지 아니한다. 자, 방금 나오는 도계법. 자, 도계법에서 개발구역 지정할 때입니다. 자, 개발구역 지정할 때 지구단위가 나오면 심의를 거친다, 거치지 아니한다. 거치지 아니한다. 자, 대신 비교. 자, 우리 국계법에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 협심 거치잖아. 오케이? 결정할 때. 자, 이때는 지구단위 나오면 어떻게? 심의 생략 사유야? 아, 몇 개 안 되니까 여보 보도 3번째가 쓴 것 같은데? 뭐 이딴 것을 계속 헤매고 그래. 보통이 지구단위 나오면 생략 사유가 많다고 했잖아. 근데 관리계획 결정할 때 지구단위가 나오면 이때는 독일 심의도 거쳐야 되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도 공동으로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 그렇지. 그때만 공동심의. 뭐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서 물어볼 때는 지구단위가 나오면 건축위원회 심의도 같이 거쳐야 돼요. 됐나요? 간단해요. 이것만 예로 빼라고. 보통 지구단위는 생략사유고. 응? 눈에 힘 주고 뭐 별것도 아닌 것을 몇 번씩 외우고 그래. 자, 보통의 지구단위 나오면 심의 생략사유가 많잖아. 그죠? 우리 개발이 허가할 때도 심의 생략사유 지구하고 성장 나왔잖아. 그죠? 자, 또 우리 방금 봤던 개발규 지정할 때도 지구단위 나오면 심의 생략사유가 돼. 됐나요? 대신 우리 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협심 거치잖아. 그때 심의 거쳐야 되는 건 맞아. 알겠죠? 근데 이때는 독일 심의만 거친다. 건축의 심의도 같이 거쳐라. 그지? 공동 심의를 해야 된다고 나오잖아. 이것만 비교해서 봐두시라고. 됐나요? 무조건 지구단위로 생략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어느 위치에 따라서 틀리니까. 자, 정리 끝났죠? 이걸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마세요. 아니, 질문 잘 나오는 질문들이야. 그러니까 아무데 무조건 지구단위한다고 심의 생략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자, 보통 이제 이런 쪽에 물어볼 때는 지구단위가 보이면 심의 거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나요?
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받으시면 돼. 자, 그리고요, 고시 공람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지정 절차는 그 정도만 보시고, 자, 지정 효과는 세 가지 거 보라겠죠?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의지된다는 거. 자, 의지된다는 말은 뭐죠? 자,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는 뭐가 의지된다? 도지. 자, 도의적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됐나요? 그것이 의지된다. 대신 어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락지구. 자, 그러면 똑같이 봐봐. 그러면 개발구역이 지정이 해제가 되면, 자, 지정이 해제가 되면 원래 용도적으로 환원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대신 개발사업이 완료돼서 해제가 되면 환원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될 때는 환원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해제된 건 환원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받으시고. 자, 또, 자, 개발행위는 금지다.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자, 그래서 우리 건공, 토토토, 물, 주기 나오죠. 자, 몇 가지 차이점만 잡아두시면 돼. 자, 대부분 다 국회법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차이점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자, 건해선 여러분 볼 것. 자, 국회법에서 뭐가 나왔죠? 국회법에서 건축물의 건축. 됐나요? 건축만 나왔죠? 간단히 비교해. 우리 국회법, 물론 이 차이점 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일단 건축물의 건축만 나옵니다. 자, 공통이 뭐냐면 이 건축물에는 가설 건축물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받으시면 돼. 자, 국회법에서는 건축만 나오고요. 자, 도계법에서는 뭐만 나와? 건축도 나오고 대수선, 용도 변경 다 나와. 자, 도정법 어차피 개발행위는 세 군데 나오잖아. 세 군데밖에 안 나오니까. 자, 도정법에서는 뭐가 나와? 건축하고 용도 변경. 됐나요? 세 개 다 나온 것은 도계법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거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86페이지 위에. 자, 또 한 가지. 공작물 설치는 똑같아. 자,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비닐하우스 같은 간이 공작물 나온다. 허가 받아 안 받아? 그렇지.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 간이 공작물 같은 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잡아두시고. 자, 토지 형질 변경 보인가요? 자, 형질 변경은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매립 등이죠. 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경작 목적일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거기 86페이지에 그 위에 박스 본가요? 그죠? 3번에 써 있잖아. 경작 목적 형질 변경은 허가를 안 받는다. 봐주시면 되겠고. 자, 또 토석 제치 보이죠? 똑같아. 토석 제치도 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자, 근데 거기 4번에 보면 이런 거 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개발에 지장을 안 주고 경관 손상이 없죠? 자, 그런 토석 제치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된다. 자, 또 토지 분할이죠? 자, 토지 분할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으시고. 자, 또 한 가지. 물건 쌓아놓는 거죠? 물건 적치. 하지만 거기 5번에 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거기에 물건 쌓는 것은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또 주기죠. 자, 중목의 벌채식제도 허가를 받아야 돼. 자, 근데 여기 나와 있죠. 자, 관상용 중목입니다. 자, 관상용 중목을 임시식제한다 나와 있죠.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제 경작지가 붙어버리면 허가를 받아라. 됐나요? 그래서 관상용 중목에 임시식제는 허가 안 받습니다. 하지만 경작지가 붙으면 허가를 받아라 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한 가지 제일 위에 거기 박스에 응급조치 보인가요? 자, 재복구나 재난수비나 응급조치도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대신 신고는 한다 안 한다? 이것도 미리 정리하라고. 이것도 몇 번, 세 번째 하고 있어. 잘 봐. 응급조치는 도계, 도정, 국계 다 똑같아.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똑같다니까. 국계법, 도계법, 도정법 다 똑같이. 재복구나 재난수습이나 응급조치 나오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대신 신고해라. 1개월 이내
오케이? 자, 이것은 어디에만 나와? 국계법에만 나와. 독일 도정은 신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됐나요? 예, 국계법에서만 신고 규정이 나오고 독일 도정법에는 신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하니까 그리고 정리 끝내버려. 매번 할 때마다 말 나오게 하지 말고. 오케이? 딱 뭐 몇 개 대도하는 거 그 뭐 어려운 게 뭐 있다고. 자, 그러면 끝났고. 자, 기득권도 이미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기득권 뭐? 자, 국계법에는 어떻게 나와요? 기득권은 이미 인허가 받고 사업에 착수한 자죠. 보호를 해준다. 사업은 멈춘다. 계속한다. 절차 문제 나온다겠죠. 우리 국계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 국계법은 원칙 예외 딱 구별하라고. 오케이? 자, 국계법에서 어떻게 나왔죠? 기득권은? 원칙은 그냥 다시 말하면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한다. 허가 신고 필요 없다. 예외적으로 뭐 한다? 신고하고 해라. 신고. 어쩔 때만. 시수. 딱 끝내.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점 보호일 때만 신고야. 이때 신고는 얼마 이내? 3개월. 그럼 끝났잖아. 자, 독일도정은 다 똑같다겠죠? 독일도정은 둘 다 똑같아. 독일법이나 도정법은 둘 다 똑같다. 전부 다 뭐하고 한다? 신고하고 한다. 자, 여기 국회법 원칙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외적으로 신고해요. 됐나요? 이제 시수일 때만 신고야. 독일도정은 원칙 예외 없어. 그냥 다 신고야. 오케이? 신고하고 계속한다. 신고 기간은 좀 틀리죠? 자, 일단 여기 신고는 며칠 이내? 30일. 자, 국계법에서 시수 신고는 얼마 이내죠? 3개월 이내. 됐나요? 자, 차이점만 딱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정 효과는 이렇게 정리하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지정 해제 부분이 나왔는데, 자, 지정 해제 부분,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숫자 정리 한번 하고 갑니다. 자, 숫자 모아놓으면 여러분 딱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이 자료는 정말 지난번 다 자료에 나와 있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1만 이상 넣으면, 1만 이상은 뭐죠? 주상록 규모죠? 1만 이상. 또, 개발구역을 분할할 수 있는데, 분할할 때도 최소 면적은 얼마 이상? 1만 이상. 딱 봐두시면 됩니다. 자, 3만 이상은 어디 나오죠? 공업지역. 개발구역 지정할 때. 자, 10만 미만 넣으면 뭐라고? 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10만 이상이 나오면 도의적 외적이죠? 개발구역 지정할 때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자, 개발구역 지정할 때 원칙은 30만 이상. 그러니까 30만 이상 두 가지 나오잖아. 오케이? 자, 또 한 가지. 공출이 국장에게 지정 제한할 때도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 자, 100만 이상 넣으면 두 가지 따라가겠죠? 두 가지. 뭐, 공청회 개최를 하여야 한다. 의무이. 자, 또 한 가지는 누구하고 협의해야 돼? 국장과 협의. 개발구역 지정할 때. 아까 절차 봤잖아요. 이렇게 봐두시고. 자, 올려서 복합기능의 도시를 만들어라. 얼마 이상? 330만 이상. 딱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해제 사유만 교재 86페이지 보충을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입니다. 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자, 근데 이게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대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꼭 미리 잡아둘 게 뭐냐면, 자, 우리 정비구역하고 다르거든. 자, 우리 개발구역이잖아요. 지정은 지정권자가 했죠? 해제입니다. 첫 번째는, 자, 사유가 발생하면, 여기는 전부 다 그 사유 발생하면 그날이야, 다음 날이야? 다음 날이고. 또, 자, 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 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아니면 해제된 걸로 본다. 뭐가 맞아? 해제된 걸로 본다. 법에서 의제 규정을 두는 거야. 별도로 해제 처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해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해제된 걸로 본다. 의제 규정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정리 항상 해드렸습니다만은, 자, 거기 뭐 그림 그려졌는데 그걸 보지 말고 이해를 딱 해버리면 돼. 자, 첫 번째는 여러분, 공사 끝나면 해제된다고 했잖아. 공사 끝나면 해제되겠죠?
공사 끝나면 완료 공고하겠죠. 완료 공고일 있겠죠? 그럼 똑같으냐 그걸 빼내면 돼. 공고일 언제? 다음날.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됐나요? 자, 또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방식도 언제라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걸로 본다. 오케이?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공사 끝나가지고 해제된 거잖아요. 이때는 본래 용도적으로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사 끝나서 해제된 것은 환원되지 않아요. 됐나요? 보통 우리가 지정이 해제가 되면 환원되겠죠? 네, 공사 끝나면 사업이 완료된 거잖아. 해제되지 아니한다. 환원되지 않는다. 봐두시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일반적인 절차. 자,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자,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겠죠? 시행자 정해지면, 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인가신청. 딱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신청 넣으면 전부 다 몇 년째로 하겠죠? 3년. 자, 여기는 기간 없어. 알겠죠? 이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언제까지 구역 지정하는 것은 안 나와 있고. 자, 우리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몇 년 이내 하라고? 3년. 자, 만약에 인가신청을 안 하면, 야, 똑같아. 3년 되는 날,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은 뭐 된다? 해제된 걸로 본다. 됐나요? 오케이? 3년만 기억하시라고. 3년이. 자, 우리 작년에 어떤 문제가, 요 문제. 작년인가? 재작년 헷갈리네. 자, 여기는 개발구역이 먼저 지정될 때입니다. 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죠. 자, 그리고 나서 시행자 정해질 것이고 똑같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지. 순수하겠나요? 구역이 먼저 지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봐. 구역만 떨렁 지정되고 계획이 안 나오면 그게 뭐하는 구역인지 모를 수 있잖아. 제 말 알겠나요? 그래서 예외적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을 빨리 수립해 줘야 돼. 여기는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어. 오케이? 그래서 언제 하라고 이건 없지만 여기는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정한 경우죠. 이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어느 지역? 주상공, 생록, 잔혹, 오케이? 도의적, 외적 아까 다 외웠잖아. 그 경우에 구역을 먼저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경우야. 그럼 이때는 개발계획을 몇 년 이내 수립하라고? 2년. 됐나요? 네, 개발계획 수립을 안 하면 똑같아. 2년 되는 언제?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죠? 똑같이 실시계획 인가신청은 또 몇 년 이내 하라고? 3년. 오케이? 그래서 3년이야. 대신 역시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됐나요? 자, 그리고 자, 면적이 여기만 나와요. 위에는 면적 330만 안 나와. 아래쪽에만 나와. 자,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둘 다 몇 년? 5년. 됐나요? 일단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 이야기예요. 딱 이렇게 한 개 끝내버려. 이게 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다시. 뭐 보고 쓸 것도 없어. 다시. 자,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는 다 언제 한다고? 다음 날. 해제 처분한다. 해제된 걸로 본다. 그럼 공사 끝나면 해제되겠죠?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본다. 자, 또 이 흐름을 알으시라고. 아까 순서를 알아듣는 이유가 다 알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자,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신청은 몇 년 이내야 돼? 3년. 안 하면 다음 날 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걸로 본다. 자, 예외적으로 구역이 먼저 지정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몇 년에 수립하라? 2년. 안 해버리면 2년 된 다음 날 구역 지정 해제된 걸로 본다. 330만 이상이 나오면 5년 이내 수립하고 안 하면 역시 5년 된 다음 날 해제된 걸 보는 거예요. 자, 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시 인가 신청이야. 구역 지정하고 그러고 계획 다음이야. 자, 이때는 몇 년? 똑같이 3년. 됐나요?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 날 계획이 실현된 게 아니라 구역이 실현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고 둘 다 330만 이상이면 둘 다 몇 년? 5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는 이렇게 정돈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8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시행자 쪽입니다. 자, 시행자는 제가 쟁점은 세 가지를 잡아드렸거든. 알겠죠? 세 가지. 첫 번째,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자, 우리 전부 환지 방식일 때 나올 거거든. 대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8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시행자라고 해서 공공시행자도 있고, 민간시행자 있죠? 자, 공공시행자 종류 정도는 기본. 자, 공공시행자는 누구 나와요? 국가, 또, 지자체, 또, 거기, 공공기관. 자, 공공기관 대표 선수가 토지공사 하시면 돼요. 공공기관. 또,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자, 민간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보이죠? 또 조합. 조합은 수용 방식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조합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된다. 또, 뭐, 이전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개발, 투자 등등등이에요. 뭐 시행자 종류가 많죠? 자, 뭐, 시행자 지정은 왼쪽에 써졌죠? 제목에. 시행자는 누가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래서, 자, 시행자 지정은 이렇게 해야겠죠? 아까 우리 봤던 공공시행자 종류가 있고, 또, 민간시행자 종류 있죠? 엄청 많잖아. 자, 그럼 이자들 중에, 자,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 그림 기억나죠? 우리 강릉시에서 개발사업을 한다. 또 청주시에서 한다. 됐나요? 전국이 다 개발사업은 아니라겠어. 뭐 관리를 결정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자들 중에서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뭘 하겠죠?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내가 할게요. 신청하는 거야. 신청할 때는 요건들이 좀 까다롭게 있겠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닐 거니까. 그래서 요건 충족해가지고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서 지정권자 심사해가지고 지정권자가 뭐 해줘야 돼? 지정을 해줘야 돼. 오케이? 토지공을 지정할 수도 있고, 조합을 지정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개발업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을 받으면 그자가 강릉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나요? 그래서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돼. 지정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 지정 신청. 이 자 중에서 이자나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들이니까 됐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잡아둬서 이해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행자 관련돼 가지고 쟁점 한 가지는 자, 거기 써놨죠? 개발사업의 시행자라고 나오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봅니다. 자, 우리 시행자가 있게 되면 자,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뭐라고? 지정 신청을 하겠죠? 자, 그러면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을 받아야 돼. 자, 아까 시행자 종류 나오죠? 공공, 민간. 그럼 이자들 중에서 강릉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지정 신청. 우리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자가 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정권자는 누구죠? 시도 대도시장. 또 예외적으로 국장이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전부 환지 방식 때 나오죠? 자, 여러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자, 전부 환지라는 것은 여러분, 전부 다 땅을 바꿔준다는 이야기죠? 자, 땅을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럴 때는 누가 시행자로 지정해줘야 돼? 토지 소유자나 조합. 다시 말해서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죠. 이해관계 있는 우리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을 해줘야 돼. 이건 예외입니다. 예외로 누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 등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지자체 등이니까 이 등에는 누가 들어가죠? 우리 공공시행자들, 우리 지자체 또 공공기관 또 지방공사에 들어갑니다. 대신 여기는 국가는 들어가 안 들어가? 국가 안 들어간다는 것. 그러면 교재 그 정리되어 있죠? 교재 보고 있나요? 두 번째 칸에 국가 가입표 쳐놨잖아. 국가는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한번 기출된 지문이에요. 국가는 안 들어간다. 국가가 들어가면 국가 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지자체 등이다. 자, 등이라는 것은 거기 토지공도 들어가고 지방공사 다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원칙은 소유자 조합을 하는 게 맞아. 됐나요? 네,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자, 요건이 세 가지 나오거든. 자, 세 가지 우리 어떻게 외웠어? 1년, 병행, 동의. 딱 포인트 잡아두시라고. 자, 1년이 뭐죠? 자,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년 이내 지정 신청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만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럴 때는 누구를 지정해라? 지자체 등을 시행자 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받으시고. 자, 두 번째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공사업이 있거든. 그것하고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지자체 등을 시행자 지정할 수 있다. 자, 동의는 여러분 정족수 특이하다고 이야기했죠? 동의. 자, 우리 2분의 1, 2분의 1 나온 거 요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자, 뭐 나온다? 면 2분의 1, and 소 2분의 1.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면에는 국공이지 포함이다, 제외다. 왜 제외다? 셀프 동의. 자기가 자기 동의하는 그러잖아. 그렇게 이해하시라겠어. 그래서 국공유지 제외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딱 봐두시면 돼. 하나 쟁점이에요. 무조건 나오니까 자 무조건 해봐. 자, 어떻게 외웠죠? 1년 병행 동의. 이제 동의 정족수가 뭐라고? 면 2분의 1 and 소 2분의 1. 됐나요? 자, 풀어서 말하면 대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와 또 전체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됐나요? 자, 줄여서 말할 때 우리가 면임을 소 2분의 1이고 길게 나와서 못 찾으면 안 돼. 자, 와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쟁점입니다. 자, 시행자를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외웠네? 4개 어떻게 외웠죠? 1년, 2년, 취소, 부도. 딱 그렇게 외워도 찾아가시면 돼. 자, 보시면 일단 1년이 뭐냐면 1년이 이제 소유자조합이 시행자가 됐는데 1년이 지나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그러면 시행자가 실시계획도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잖아. 자, 그래서 이때는 시행자를 바꿀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착수하는 게 몇 년이라고? 2년. 두 개 바꿔치기 하니까 2년 하나 기억해 놓으라고. 자, 실시계획 인가 나온 다음에 인가 떨어지면 사업시행 들어갈 거 아니야. 자,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몇 년이나 착수 안 했다? 2년. 자, 세 번째는 취소죠. 자,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든지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자, 네 번째는 뭐죠? 시행자가 부도나 파산 났죠? 자, 이럴 때는 시행자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외울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1년, 2년, 취소, 부도. 착수하는 건 몇 년? 2년. 딱 그렇게 한번 끝내버리세요. 이건 단편적인 문제니까 이런 거 단위 문제 나오면 땡큐 문제로 오고 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조합인데 조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교재 89페이지 있는 것 잠깐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89페이지 보인가요? 자, 교재는 제일 중요한 게 대행 문제가 제일 중요하긴 하는데 자, 그거 보기 전에 자, 간단한 것 위 한두 개 치고 갑니다. 자, 8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민간이란 말 보인가요? 이럴 때는 시행규정 작성한다, 규약을 작성한다. 규약. 민간다, 규약이라는 말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규약 작성한다. 자, 반면에 그 밑에 공공시행자가 환지방시한다 나오죠? 그때는 규약을 작성한다, 시행규정 작성한다. 시행규정. 그 포인트만 잡아두시고. 자, 세 번째가 개발사업의 대행이 나오죠? 바로 옆에 써놨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개발사업의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시행자가, 자, 우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죠? 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건설업자입니다. 업자에게, 자, 우리 개발사업을 대행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대신하게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그럼 중요한 거. 하나 포인트 넣으라겠어. 우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다 한다? 누구만 가능하다? 공공시행자. 오케이?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네요. 아까 공공시행자가 누구였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나왔잖아. 그 자들만이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주택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 사업자 있죠? 사업자에게 개발사업을 대신해라 라고 대행을 시킬 수 있다. 항상 포인트가 뭐라고? 누구만이 대행을 시킬 수 있다. 공공시행자. 그러면 조합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민간 안 된다고. 누구만 가능하다고? 공공시행자.
됐나요? 이것만 가지고 한 2번 이상 기출됐어요.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를 골라라. 알겠죠? 박스 쳐가지고 넣은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항상 포인트는 요놈. 사업 대행은 누구만 하게 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 그 하나 봐두세요. 자,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요놈만 한 2번 이상 물어봤다가 이제 대행의 업무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물어본 적이 딱 한 번 나왔어. 31회 때. 통 안 나오다 나왔거든. 한 번도 안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 나오고 또 잠잠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한마디로 대행은 다 들어가. 자, 거기 4개 보이죠? 4개 봐봐. 설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부지 들어가 안 들어가? 기반서 들어가고 분양까지 들어가잖아. 됐나요? 4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 범위는 4가지. 설계, 부지 조성, 기반시설 공사, 기반 설치하는 것. 자, 그리고 분양. 됐나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누가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누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누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누가 대행할 수 있다고? 오케이. 한 요건 놓치고 설계를 오지 말라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 놈이니까. 에? 알겠어요? 그렇게 강조도 또 시험 문제 너무 틀릴 거야 아마. 신기해 어쨌든. 알겠죠? 그러니까 뻘로 들으니까 그래. 왜 강조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인상 쓰고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서 입력을 해 놓으시라고.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뭘 물어본지는 몰라. 그 문제 뜨면 먼저 제일 1순위 찾아볼 거라고. 지문 뜨면이. 됐나? 알겠나요? 자, 그거 받으시고요. 위탁은 여러분 간단히 봐. 위탁 맡기는 거잖아. 이거 간단해. 요거니 뭐냐면 거기 항만 철도 같은 거 이게 밑줄도 긋지 말어. 한마디로 규모가 커 작어. 항만 철도 규모가 커 작어. 아, 그러면 큰 것을 일반 민간 시행자가 공사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딱 보니까 국가 등이잖아. 국가 등이죠. 이런 자들에게 위탁에 살 수 있다 없다. 그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라고. 규모가 큰 것은 민간에서 해결 못하기 때문에 공적 주체들에게 위탁에 살 수 있다. 까지만 봐두시면 돼. 자, 그럼 됐고요. 바로 이제 조합적으로 들어갑니다. 91페이지이네요. 여러분들 조합은 3가지가 있잖아요. 3가지 있죠. 도시개발 조합도 있고 정비조합도 있고 또 우리 주택조합이 나오잖아요. 자, 일단 조합 보고 나서 잠깐만 비교해 드릴게요. 근데 물론 비교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정비조합이나 주택조합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으면 비교 안 되고. 비교는 알아야 비교를 하는 거지 뭐. 알겠죠? 하나도 모르는데 2개, 3개를 어떻게 비교해? 일단 도시개발조합은 여러분 먼저 과정을 보게 되면 조합 설립이죠. 자, 조합 설립은 어떻게 한다겠죠? 자,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7명. 보라면 5명 나오면 안 돼. 왜 5명이 나온다고? 우리 정비조합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5명 이상 위원이잖아. 정비조합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5명 이상 위원이 나오죠. 도시개발조합은 몇 명 이상. 자,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되겠죠. 오케이. 개발구역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럼 어디 개발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될까? 이 토지 소유자는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야? 어? 이게 거주하고 또 나와 문제가. 그럼 거주하면 맞아 틀려? 항상 우리 개발구역은 여러분 개발구역은 사람 살 때야 못 살 때야. 아, 항상 그렇게 생각하라고. 논밭 있고 뭐 근데 물론 사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보통은 낙후된 지역이라 사람은 안 살아. 그냥 토지 소유자면 되는 거야. 거주 요건은 필요 없어. 거주 안 한 경우가 많네. 아, 논이나 밭이나 뭐 거기서 뭐 거주하고 있겠어? 논에서 무슨 말 알겠나요? 자, 어쨌든 거주 요건은 필요 없고 개발구역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 자, 뭘 작성한다? 정관. 자, 그래서 설립인가 받아야 돼요. 설립인가는 누가 해준다? 지정권자. 또 신고한다 하면 틀려. 항상 여러분 조합은 설립하려면 개발이든 정비조합이든 전부 다 주택조도 마찬가지 인가 받아야 돼요. 오케이? 전부 다 뭘 받아야 돼? 인가. 딱 하나만 신고한 거 있죠? 조합인데 신고하는 놈 하나밖에 없잖아. 뭐? 무주택이 왜 나와? 신고하라니까. 뭐? 주택조합 중에 뭐?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의 직장조합. 방금 뭐라고?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공급받을 목적의
직장조합. 오케이? 여러분 인가다 신고다. 신고. 보시고. 그리고 빼고는 다 인가야 조합은. 됐나요? 자, 그리고 또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그러면 조합이 성립되는 시기는 언제다? 인가, 즉 설립인가 받으면,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은 성립된다. OX? X. 언제 성립한다? 등기가 돼야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법인이니까. 됐나요? 설립 등기해야 돼요. 자, 등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인가 떨어지면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조합은 성립됐고. 자, 또 한 가지.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설립 인가 하려고 인가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자, 이 동의 정도수는 아까 우리 환지 방식의 개발기획 수립하고 똑같다겠죠? 자, 뭐? 면사미 앤드 소 2분의 이상 동의. 자,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사유토지 먼저 받아, 국공유지 먼저 받아. 사유토지. 자, 공유가 나오면 한 명, 집합금을 넣으면 각각, 증가 변경 넣으면 이전기 다 똑같아. 처리할 수도 있고, 인가 신청하기 전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돼. 자, 그럼 여기도 우리 아까 우리 환지 방식의 개발수가 똑같다고 해서 자, 뭐라고? 면사미 앤드 소 2분의 이상 동의 딱 받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은 그렇게 할 거다. 자, 또 한 가지 조합원이죠. 자, 조합원은 누구라고? 개발기업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받으시기 바라고. 자, 대신 하나 볼까요? 자, 여기는 아까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안 했죠?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못 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 못 된다? 조합원 된다? 된다. 됐나요? 항담들 개발이나 재개발 조합은 동의 상관없어. 다 조합원 됩니다. 동의 한 자만 조합원 되는 게 무슨 조합? 재건축 조합. 재건축 조합만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몇 가지 보충 들어갈게요. 자, 교재 보시면 조합원 부분에서 권리 의무 하나 보세요. 자, 조합원의 권리는 의결권이거든. 자, 의결권은 꼭 물어보는 게, 자,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 행사한다. 자,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그렇지. 쉽게 말해서 한 평을 갖고 있던 10만 평을 갖고 있던 의결권은 똑같아요. 그래서 면적에 관계없는 의결권입니다. 자, 두 번째. 경비를 내야 되거든. 조합원이면. 근데 안 내면 강제징수하거든. 강제징수 대신 조합은 강제징수한다 못한다? 못해. 알겠죠? 조합이 직접 징수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조합은 누구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시군구장. 됐나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강제징수 위탁하는 거예요. 그럼 시군장이 징수해 주겠죠? 그럼 시군장에게 수수료 줘야 돼, 안 줘야 돼? 자, 위탁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몇 프로? 4%. 위탁 수수료 몇 프로? 4% 받으시면 됩니다. 자, 조합의 임원이 보입니다. 임원 나오죠?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입니다. 이건 모든 조합의 공통이야. 조합장, 이사, 감사는 필수예요, 필수. 됐나요? 그래서 조합장, 이사, 감사 둬야 돼요. 또 이런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의결권이 없다면 그런 조합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또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선임한다?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임원 선임은 다 어디서 하죠? 총회. 대의원회가 한다 못한다? 못해. 자, 그리고 빠졌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우리 조합의 임원은 결격 사유가 있어 없어? 있어. 그죠? 네 가지는 공통인데 쓸 필요는 없어. 우리 정비조합에서 보는데 정비조합은 5가지 하나가 더 나와. 정비조합은 알겠죠? 그거 빼고 4개는 공통이야. 어디?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국가공무원법 결격서도 다 똑같은 것들이야. 자, 기본적으로 제한 능력자 누구야? 미PP 제한 능력자들 임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죠? 임원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또 근거 이상량을 받고 오케이? 자, 우리 집행이 종료되고 2년 미경과자 또 근거 이상량을 받고 집행유예 받았는데 유예 기간 중 됐나요?
또 공통이야. 오케이. 이제 도정법에는 하나 더 들어가지. 도정법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정법에서 정비조합에서 임원될 수 없는 거. 도정법에 나와. 벌금 이상 받고 몇 년 미경과 10년 미경과 도정법에 나와. 에? 됐나요? 오케이. 자, 어차피 뭐라도 돼. 대신 조심할 건 조합원은 결격 사유 있다 없다. 자, 우리 개발 토지 소유자면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또 현재 교도소에 있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야. 수용 중이죠. 교도소에 있다. 조합원 돼 못 돼? 된다고. 이건 조건 필요 없어. 토지 소유자면 다 되는 거예요. 조합원은 대신 임원이 되기 위해선 요건이 필요한 것이고. 제 알겠나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이번에 자, 임원은 다른 임직원 겸할 수 없겠죠? 당연한 이야기. 또 3번 여러분 한번 잘 물어보는 거. 자,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하고 자기를 위한 계약을 맺거나 소송이 제기됐죠? 자, 그러면 이때 조합을 대표하는 것은 조합장이 대표한다. 조합장이다. 감사다. 감사 딱 기억해 놓으세요. 감사가 대표한다.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총회는 뭐 필수 의결기관이고요. 자, 대의원에 나옵니다. 자, 대의원은 여러분 일단 거기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이면 자, 대의원회를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자, 우리 비교 정비조합은 어떻게 했어? 그거 써놨잖아. 자, 정비조합은 대의원회가 뭐죠? 10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도시개발조합은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하나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대의원 수는 똑같아. 조합원 수의 10% 이상이야. 자,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의 얼마 이상? 1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자, 일반적으로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한다겠죠? 총회에서 할 것을 대신하는 거야. 근데 대행할 수 없는 게 5가지 나온다겠죠? 5가지. 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개정 임원이 환지 계획을 합병한다. 자, 여러분 다 이거 똑같아서 우리 정비조합이든 주택조합이든 다 똑같아. 자, 일반적으로 정관 변경이라든가 조합의 임원 문제, 합병 해산 문제 나오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행할 수 없는 거예요. 개발계획이나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만 나오는 거니까. 됐나요? 자, 걔가 뭐죠?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 자,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없는 건 대행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실시계획은 개발계획보다 작은 거잖아. 뭐 실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것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당연한 것이고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행할 수 없다. 또 정관 변경도 못합니다. 또 임원도 총회에서만 가능해요. 대의원에 갈 수 없다. 또 환지 계획을 작성한다겠죠. 자, 환지 계획은 여러분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해관계가 첨예하다겠죠. 내 땅이 어떻게 환지받을 거냐. 그 계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의원에 간다. 총회에서 한다. 총회에서 대신. 자, 예정지 지정은 여러분 아까도 예정지는 필수다. 임의 절차다. 임의 절차.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한 절차야 사실. 중요한 필수 절차 되겠지. 자, 안 중요하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조합의 합병 예산 나오죠. 이것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이제 일단 구별할 것.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청산금이 지금 청산이 완료가 됐어. 청산이 완료가 되면 조합은 해산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럼 해산하면 해산 결의, 해산 의결해야 되거든. 그럼 원래 의결은 다 총회에서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조합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원래 해산에 관한 부분은 대행해 못해. 대행 못하잖아. 근데 청산이 완료되면 다 사업이 끝난 거잖아. 끝나면 조합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이때 해산될 거 아니야. 이때는 대행할 수 있어 없어. 이건 가능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근데 멀쩡한 조합을 해산시킬 때는 어떻게? 당연히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해산하려면 해산 결의가 들어가야 되거든. 정하겠나요? 자, 그래서 청산이 완료,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고 나서 조합 해산될 때
이거는 대응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봐두시면 돼. 자, 그럼 다시 해봅니다. 자, 대연회가 대응할 수 없는 건 5가지. 어떻게 외웠나요? 개, 정, 임원이, 환지, 계획을 합병. 얻는다. 합병 해산 따라가시면 돼. 됐나요? 자, 이렇게 조합 부분을 정돈해 주시고, 항상 한 문제씩 나오니까 잘 정돈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시객 나오는데, 자, 10분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